김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남편과 이혼한 지 3년, 이제야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가 생겼다. 민지야, 엄마가 말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 민지가 고개를 들었고 지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엄마는 여자를 사랑해. 수민 씨와 사귀고 있어. 민지의 눈이 커지더니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엄마, 그게 다야? 나도 알아. 오래전부터 지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딸의 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모든 걸 뒤집어버렸다. 지영은 45세,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젊었을 때 부모님의 압력으로 결혼해 민지를 낳았지만 늘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이 있었다. 수민은 40세, 같은 회사 디자인팀 디자이너로 지영과 2년 전 프로젝트에서 만나 가까워졌다. 수민의 밝은 미소와 강한 성격이 지영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영은 가족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오랜 시간 고민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집으로 돌아오자 지영은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민지야, 엄마가 수민 언니랑 연인 사이다.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엄마를 빤히 쳐다보았다. 언제부터? 왜 이제야 말해?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다. 엄마가 내 아빠랑 결혼한 건 사회적 압력 때문이었어.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 수민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민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엄마, 나 이해해. 그런데 왜 나한테 숨겼어? 나도 여자 좋아해. 지영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딸의 고백이 그녀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출근길에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가 알아. 그런데 민지도. 갔대. 수민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해볼까?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불안했다. 민지의 고백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 회사에 도착한 지영은 수민을 만나자마자 안아주었다. 민지가 우리를 지지할 거야? 하지만 가족 반응이 걱정돼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한 번에 하나씩 풀어가자. 내 엄마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지영의 어머니는 70대 중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었다. 매주 일요일 가족 모임을 주최하며 손녀 민지의 결혼을 재촉했다. 지영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걸 상상조차 하기 두려웠다. 엄마, 만약 알면 날 버릴지도 몰라. 수민이 지영의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해야 민지도 행복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날 오후, 민지가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수민 언니랑 같이 밥 먹자. 이야기할 게 많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지는 밝은 표정으로 수민을 맞이했다. 언니, 엄마랑 행복하세요. 나도 응원해. 하지만 지영은 민지의 눈빛에서 뭔가 숨겨진 게 있음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지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대학 선배랑 사귀고 있어. 여자 선배, 지영의 포크가 떨어졌다. 뭐? 언제부터?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1년 됐어. 엄마처럼 숨기고 싶지 않아. 수민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되네.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이 고백이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지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지영아, 민지가 이상해. 요즘 남자친구 이야기 안 해? 무슨 일 있니? 지영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엄마, 민지는 아직 젊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너도 이혼하고 혼자 사니 민지가 제대로 크지 않은 것 같아. 빨리 재혼해. 지영은 속이 타들어갔다. 어머니의 말은 그녀의 상처를 후벼 팠다. 집에 돌아온 민지가 어머니를 보고 인사했다. 할머니, 오셨어요? 어머니가 민지를 보며 물었다. 민지야, 남자친구는? 할머니가 소개해줄까?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할머니, 저 남자 안 좋아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가 대담하게 말했다. 저 동성애자예요. 여자 좋아해요. 지영은 딸의 행동에 놀라 입을 벌렸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영아,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교육 안 해서. 지영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엄마, 진정하세요. 민지가,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민지가 지영을 보며 말했다. 엄마, 미안.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아.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딸의 용기가 그녀를 자극했지만 동시에 가족의 균열을 예감했다. 그날 밤, 지영은 수민과 통화했다. 엄마가 알았어. 민지가 말해버렸어. 수민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어머니 반응은? 화나셨어. 나 탓이라고. 수민이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지영은 불안했다. 어머니의 반응이 단순한 충격이 아닌 더 큰 반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음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영아, 민지를 데리고 와. 가족 회의를 해야겠어. 지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회의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모임은 지영의 어머니 집에서 열렸다. 테이블 위에는 평소처럼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야, 어제 한 말 진심이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저 여자 좋아해요. 어머니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런 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지영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건 병이 아니에요. 민지의 선택이에요. 어머니가 지영을 노려보았다. 너도. 너 때문에 민지가 이렇게 된 거야. 지영은 숨을 죽였다. 자신의 비밀을 밝힐 순간이 왔다. 엄마, 저도 동성애자예요. 수민 씨와 사귀고 있어요. 방 안이 고요해졌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찻잔을 떨어뜨렸다. 뭐? 너 미쳤어? 내 아버지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지영의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유지를 강조했다.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뿌리쳤다. 너희 둘 다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저희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과 민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지가 먼저 말했다. 엄마, 미안. 내가 너무 서둘렀어. 지영이 딸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내 용기가 나를 도왔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민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함께 싸워. 수민 언니도 있잖아. 그날 저녁, 수민이 집으로 왔다. 어머니 반응이 심하네. 하지만 포기하지 마. 셋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 주, 상황은 악화되었다. 어머니가 지영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한 것이다. 상사가 지영을 불러 물었다. 지영 씨, 어머니가 걱정하시네. 무슨 일 있어? 지영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가족 문제예요. 회사 일에 지장 없어요. 하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김 팀장, 레즈비언인가 봐. 지영은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울었다. 수민이 위로 문자를 보냈다. 강해져. 나랑 민지가 있잖아. 민지도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대학 친구들이 민지의 성정체성을 알게 되자 일부가 거리를 두었다. 민지, 너 그런 애였어? 이상해.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영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선배 여자친구와 더 가까워졌다. 오빠,
아니, 언니. 나랑 같이 있어줘. 선배가 안아주었다. 민지야, 세상이 변할 거야.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맴돌았다. 집안 망신. 지영은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했다. 엄마, 이야기해요. 민지랑 저 행복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너희가 행복하면 내가 불행해. 내 아버지 무덤에 가서 사죄해.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수민과 민지가 지영을 위로했다. 엄마, 우리가 가족이야. 하지만 지영은 불안했다. 어머니의 반발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 다음 날, 어머니가 민지의 대학에 찾아갔다. 민지 선생님, 우리 손녀가 이상한 길로 가요. 도와주세요. 민지가 학교에서 호출당했다. 학과장이 말했다. 할머니가 오셨어. 걱정하시네. 민지는 화가 나서 어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제3이에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민지야,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 할머니가 죽을 것 같아. 민지의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 저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지영이 탓이야. 그 애가 너를 망쳤어.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돌아왔다. 집에서 지영에게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학교에 왔어. 이제 어떻게 해? 지영은 분노했다. 엄마가 왜 그래? 수민이 진정시켰다. 어머니도 충격받으셨어. 대화를 시도해보자. 셋은 어머니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열었다. 뭐 하러 왔어? 지영이 말했다. 엄마, 우리 이야기해요. 안으로 들어가 앉자.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가 그만두면 용서할게. 민지가 말했다. 할머니,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어머니의 눈이 붉어졌다. 그럼 나랑 인연 끊어. 지영은 충격받았다. 어머니의 얼터메이텀이 가족을 갈라놓았다. 그 후, 지영은 우울증에 빠졌다. 출근도 힘들어졌다. 수민이 곁을 지켰다. 지영아, 내가 무너지면 민지가 어떡해? 민지도 선배와의 관계가 흔들렸다.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민지, 너 때문에 나도 이상하게 봐. 민지는 선배에게 말했다. 언니, 포기할까? 선배가 안아주었다. 아니야,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쌓였다. 어머니의 말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다. 몇 주 후, 지영은 어머니의 생일에 꽃을 보냈다.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답이 없었다. 지영은 수민과 상담소를 찾았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국에서도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가족 설득에 시간 걸려요. 지영은 희망을 얻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상담 가보자. 민지가 동의했다. 좋아, 엄마. 상담에서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때문에 사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상담사가 말했다. 그건 사회적 압력 때문이에요. 내 감정은 자연스러워요. 지영도 말했다. 엄마도 오랜 시간 숨겼어.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상담 후, 셋은 더 가까워졌다. 수민이 제안했다. 우리 여행 가자. 마음 풀자. 제주도로 떠난 여행에서 지영은 수민과 손을 잡고 바다를 걸었다. 고마워, 수민아. 민지가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우리 가족 사진. 하지만 여행 중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영아, 병원에 있어. 빨리 와. 지영은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심장 이상으로 입원해 있었다. 엄마, 왜?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영의 가슴이 찢어졌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민지랑 너 정말 행복하니?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끄덕였다. 네, 엄마.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볼게. 퇴원 후 어머니는 집으로 초대했다. 수민 씨도 데려와 지영은 놀랐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친구가 비슷했어. 하지만 시대가 안 됐어. 수민이 말했다. 할머니, 지금은 달라요. 어머니가 민지를 보며 말했다. 민지야, 할머니가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해. 민지가 울며 안아주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지영은 감격했다. 어머니의 변화가 가족을 다시 묶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영의 전 남편, 민지의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지영, 민지가 왜 그래? 내 탓이야. 그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이혼 후에도 민지를 챙겼다. 아빠, 제 선택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 그런 선택 없어. 당장 그만둬. 지영이 막아섰다. 민지의 삶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지영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파탄 났어. 법적으로 민지 양육권 재심사에게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해 민지의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동성애자라 아이에게 나쁜 영향, 지영은 충격받았다. 수민이 지지했다. 우리가 이겨. 증인 모아보자. 상담사와 어머니가 증언을 약속했다. 재판 준비 중 민지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지가 말했다. 엄마, 포기할까? 아빠 말대로 지영이 안아주었다. 아니야, 내 행복 지킬게.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동성애자로 아이의 도덕적 성장을 해칩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성정체성은 선택이 아니며 사랑하는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지지해요. 지영과 민지가 행복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가 증언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엄마랑 수민 언니랑 아버지의 표정이 흔들렸다. 판결은 지영의 승리였다. 양육권 유지. 아이의 행복 우선. 아버지는 패배했지만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 민지야. 생각해볼게. 지영은 안도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대가를 치렀다.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고 지영은 회사에서 압력을 느꼈다. 상사가 말했다. 지영 씨, 소문 때문에 이미지 안 좋아. 지영은 사표를 고민했다. 승리 후 지영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로 이직했다. 여기선 나답게 일할 수 있어. 수민도 함께 이직을 고려했다. 우리 같이 가자. 민지는 건강을 회복하며 선배와의 관계를 굳혔다. 언니, 영원히 함께.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지영은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함께 싸워요. 어머니는 점점 받아들였다. 수민 씨, 우리 집에 자주 와. 수민이 웃으며 말했다. 네, 할머니. 가족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민지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답이 왔다. 시간 필요해. 지영은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선배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 민지야, 우리 가족이 반대해. 미안. 민지는 충격받았다. 언니, 왜? 사랑한다고 했잖아. 선배가 울며 말했다. 압력이 너무 세. 포기할 수밖에. 민지는 집에 와서 울었다. 엄마,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어? 지영이 안아주었다. 사회 때문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민지는 상실감에 빠졌다.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영은 걱정했다. 민지야, 상담 다시 가자. 하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나 혼자 해결할게.
밤에 민지가 사라졌다. 지영은 패닉에 빠졌다. 수민아, 민지가 안 보여. 수민이 말했다. 찾아보자. 경찰에 신고하고 친구들에게 물었다. 선배가 말했다. 민지가 나한테 왔어. 지금 같이 있어. 지영과 수민이 선배 집으로 갔다. 민지가 문을 열었다. 엄마, 미안. 지영이 안아주었다. 왜 그래? 민지가 울며 말했다. 언니가 헤어지자고 해서. 모든 게 싫어? 선배가 설명했다. 제 가족이 강제 결혼시키려 해요. 민지 때문에 더 힘들어. 지영은 이해했다. 너희 둘 다 힘들겠네. 수민이 제안했다. 함께 해결하자. 선배의 가족을 설득하기로 했다. 지영이 선배 어머니를 만났다. 우리처럼 살아도 행복해요. 하지만 선배 어머니는 화를 냈다. 우리 딸은 정상으로 살 거예요. 대화는 실패했다. 민지는 포기했다. 엄마, 새 사랑 찾을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영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나도 그렇게 포기했어. 하지만 수민 만나서 다행이야. 시간이 지나 민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LGBT 모임에서 만난 동갑내기 여자. 안녕, 나 혜린이야. 민지가 웃었다. 민지야, 관계가 시작되었다. 지영은 기뻤다. 민지야, 이번엔 행복해. 민지가 끄덕였다. 네, 엄마.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지영아, 내가 행복한데 나도 기뻐. 하지만 사회가, 지영이 말했다. 엄마, 우리 변화시키자.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내가 강하네. 지영은 어머니를 돌보며 가족의 유대를 느꼈다. 마침내 지영은 공개적으로 컴아웃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합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도 비난도 왔다. 용감해요. 추잡해. 회사 동료들이 응원했다. 수민이 함께 글을 썼다. 우리 사랑은 아름다워요. 민지도 모임에서 연설했다. 저희 가족처럼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청중이 박수쳤다. 아버지가 연락 왔다. 민지야, 내 글 봤어. 생각 바뀌었어. 민지가 울었다. 아빠, 고마워. 가족이 제외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 지영. 내 행복 빌어.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영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잃었다. 이미지 문제, 수민이 말했다. 우리 사업해보자. LGBT 카페를 열었다. 여기선 자유로워. 민지가 도왔다. 엄마, 성공할 거야? 카페 오픈 날, 어머니가 왔다. 축하해. 선배도 나타났다. 민지야, 미안. 이제 자유로워. 민지가 안아주었다. 언니, 새 출발해. 모든 게 안정되었다. 지영은 수민과 산책하며 말했다. 고마워. 모든 게 바뀌었어. 그런데 이 모든 변화 뒤에 숨겨진 대가는 컸다. 지영은 건강을 잃었고 민지는 상처를 안고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을 위해 싸운 대가였다. 이 이야기에서 가족의 수용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일까?